1827년 유럽의 그리스 나바리노 만에서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그리스의 독립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유럽의 반대편 아시아의 섬나라 일본 토사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오늘의 주인공 만지로가 태어났습니다. 일본인 최초로 미국으로 간 사나이 만지로의 스펙타클한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집니다. 1800년대 에도시대 토사본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만지로는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입니다. 아픈 어머니와 형을 돌보기 위해 고기잡이 배에서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던 만지로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고등어잡이 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강풍으로 만지로가 타고 있던 배는 그만 난파되고 맙니다. 그의 나이 고작 14세가 되던 해의 일입니다. 무려 닷새가 넘는 기간을 표류한 끝에 이즈제도의 토리시마라는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난된 것은 만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기잡이 배에서 함께 조업을 하던 동료 4명과 함께 그들의 처절한 무인도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빗물과 해조류, 바다새를 잡아먹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도착한 지 143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저 멀리서 아주 큰 선박 한 척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지로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화이트필드 선장이 이끄는 미국의 포경선 존 홀랜드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일본은 강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탓에 존 홀랜드호는 만지로 일행을 일본에 데려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다음의 종착지인 하와이로 향하게 됩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만지로 일행은 하와이 왕국의 고문이자 선교사였던 제리 주드의 도움으로 하와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지로는 선장 화이트필드의 권유로 미국 본토를 향해 항해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지로는 4명의 동료를 뒤로한 채 존 홀랜드호에 다시 올라타게 됩니다. 평소에 만지로를 끔찍히 아끼던 선장 화이트필드는 만지로에게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항해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주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만지로를 존 홀랜드호의 이름을 따 존이라 불렀습니다. 존 만지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는 자연스럽게 고래잡이배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일본에서 표류된 지 2년 16세가 되던 해인 1843년 드디어 만지로는 일본인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한 만지로는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화이트필드 선장은 만지로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향인 페어헤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지로는 열심히 학교를 다니며 영어는 물론 항해술, 고등수학, 측량술, 고래잡이 기술을 배웠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학업을 마친 만지로는 존 홀랜드호에서 함께 생활했었던 데이비스가 선장으로 있는 고래잡이배 프랭클린호에 당당히 정식 선원으로 승선하게 됩니다. 만지로는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을 누비며 1등 항해사로서 본격적인 실전 경험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지로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만지로는 고향으로 돌아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골드러시가 일어나고 있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게 됩니다. 근방에서 금을 채굴하며 힘들게 모은 돈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자금을 마련한 만지로는 우선 동료들을 데리러 하와이로 향합니다.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딘 지 7년째가 되던 1850년 21살이 된 만지로는 드디어 하와이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기 위해 하와이의 호놀룰루항을 출발합니다.
당시 일본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탓에 지금의 오키나와인 류큐 왕국으로 상륙해야만 했습니다. 사츠마번의 복속주기였던 류큐 왕국은 만지로 일행을 장기간 취조한 다음 본토인 사츠마번으로 이송시킵니다. 다행히도 당시 사츠마번의 번주는 사츠마를 일본 근대화의 선봉장으로 만들어준 계몽파로 유명한 시마스 나리 아키라였습니다. 그는 만지로를 극진히 대우하며 서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번을 이탈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됐기 때문에 에도 막부의 나가사키 감옥에서 만지로는 9개월간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만지로의 고향 토사번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의 보증으로 일본에 귀국한 지 1년 반 만에 그의 고향인 토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토사번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 또한 서양 문화에 아주 관심이 많은 인물로 그는 만지로를 토사의 근대화를 위해 본인이 세운 학교 코주강의 교수로 임명하며 학생들에게 영어와 서양 문화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핵심 인물들 유신지사 사카모토 료마 그리고 응고토 쇼지로, 미쯔비시의 창업주 이와사키 야타로까지 이들 모두가 이곳 코주간에서 만지로에게 영어와 서양 문화를 교육받은 학생들입니다. 또한 토사번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 그는 자신의 부하를 시켜 만지로의 미국 표류기를 따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근대화 지식인들의 필독서로서 그들에게 상당한 사상적, 철학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853년 7월 8일 미 합중국 해군 제독 페리가 이끄는 4척의 증기선이 도쿄만에 출현하였습니다. 증기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고 사람들은 흑선이라 부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페리 해군 제독은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며 다음 해까지 막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미 합중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도쿄만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급해진 에도 막부는 미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토사번의 만지로를 당장 에도성으로 불러올립니다. 당시 일본 최고의 권력인 에도 막부로부터 막부 직속의 무사 신분과 자신의 고향의 이름을 딴 나카하마라는 성까지 하사받으며 만지로는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1860년 만지로는 미일 수호 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사절단을 실은 일본 최초의 태평양 횡단 선박 칸린 마루의 통역관이자 기술 지도원으로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대 일본 해군의 기초를 다진 해군 대장 카츠카이슈, 그리고 일본 근대 계몽 사상가 케이오 대학의 창립자 후쿠사와 유키치도 함께 승선하였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미국에서 돌아온 만지로는 현 도쿄 대학의 전신인 카이세 가코의 교수로 취임하여 교육에 더욱더 힘을 쏟습니다. 1870년이 되던 해에는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의 사절단으로 다시 한번 태평양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지로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 미국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 미국에서 생활했던 페어헤븐에 들러서 그의 은인이자 양 아버지인 화이트필드 선장과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귀국 후 만지로는 가벼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여생을 조용하고 검소히 살다가 1898년 71세의 나이로 도쿄에서 파란만장했던 그의 일생은 끝을 맺게 됩니다.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일본인, 최초로 서양식 넥타이를 착용한 일본인, 최초로 증기선에 올라탄 일본인, 그는 에도 시기 말기 서양 지식을 탐닉하던 유신 지사들과 수많은 지식인들의 영어 선생님이자 그들에게 엄청난 사상적 영향을 끼친 일본 근대화의 숨은 조력자, 그의 이름은 존 만지로입니다. 이죠.